경제 브런치 메뉴가 뭘까요? 테이블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스피커 같은 느낌인데 스피커가 왜 여기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요즘 그 대화하는 인공지능 있는 그 스피커거든요. 이름 부르면 대답을 한대요.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팅커벨 잘 지내요? 덕분에 편안히 잘 지내요. 진짜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계속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주제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AI 인공지능의 세상입니다. 혹시 아이언맨 보셨어요? 아이언맨 봤죠. 보셨죠?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같이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비스. 그쵸, 자비스. 네. 어떻게 보면 자비스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기면서 우리도 비서가 생기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부탁하면은 다 뭐 미리 조사해주고 찾아주고. 그렇죠. 저도 이제 비서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드디어. 좋겠죠? 완전 좋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하면은 뭐 자비스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의 경제 에피타이저는 이세돌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입니다. 인간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인공지능 컴퓨터, 그 세기의 바둑 대결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보는데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이걸 누가 왜 개발을 했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먼저 알려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초기 인공지능 학자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리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체스에 적용을 해서 성공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에 있어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는데 벽돌 깨기 게임을 아타리라는 컴퓨터에게 아주 기본적인 룰과 인센티브 체계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게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이 필살기를 찾아낸 겁니다. 한 줄을 뚫어서 위에서 공이 똥똥똥똥 거리면서 다 깨는 필살기를 즉 스스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모든 룰을 알려주지 않아도 최적화될 수 있음을 증명해낸 겁니다. 알파고는 이 머신러닝이 기반이 된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고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파고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주 맹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알파고가 바둑을 뒀을 때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뒀을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둑은 상대 진영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스타크래프트는 정찰병을 보내서 추론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도 한번 살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처 능력까지 갖춰진다면 아주 오랜 기간에는 뒤에는 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로봇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지 모를 일입니다.
그 알파고 기술은 머신러닝 기능과 함께 이러한 발전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머신러닝 스스로 배워가지고 무언가를 그렇게 해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확실히 잘 배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박구용 팀장님 나와주세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자 인공지능 스피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원래 테이블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스피커인 거죠? 예, 같은 스피커고 얘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고 얘를 누구 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버전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대한민국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용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이미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선을 보였고요.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인공지능은 뭐다 이렇게 좀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사고를 모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적인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무슨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얘기를 듣거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추론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람의 사고의 이런 흐름을 컴퓨터가 모방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고, 많은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스위스의 한 행사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소피아라고 진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나왔는데 되게 놀랐어요. 예, 그 로봇은 미국의 헨슨 로보틱스에서 만든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사람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놀라죠. 말씀드린 것처럼 웃을 수도 있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뒷머리를 보면 여러 가지 전자기계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을 보고 놀라고 또 뒤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는. 그래서 향후 정말로 사람과 같은 이런 로봇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소피아가 사실 외형뿐만 아니라 그 뒤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소피아 외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뭐 재밌는 사례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서비스와 같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혹은 투자가들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도와주는 게 전문가 시스템인데요. 법률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외부에 있는 물체를 영상을 인식하고 이해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차량을 제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일환이고요. 최근에는 음성 인식과 자연어,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 같이 합쳐져서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스마트폰에서 말을 하면은 뭐 대답을 하거나 뭐 정보를 찾아주거나 앱을 켜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스피커 이런 식으로 기기로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Her라고 영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집에 설치돼 있는 비커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서로 맞춰지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 되는 건가? 막 이건 어느 정도 기능이 돼 있는 건지 이런 스피커들이 어느 선까지 하는 건가요? 이 누구 제품은 음성 인식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건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예전부터 존재를 했지만 예전에는 2단어, 3단어 정도의 인식을 했었고요. 한 1m 거리 정도에서 음성 인식이 됐었죠. 저희는 그 정도로 좀 만족을 하지 못했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처럼 얘기하는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저희는 자연어 이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1m, 2m가 아니라 3m, 4m 거리에서도 음성이 인식돼야 된다. 이걸 원거리 음성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음성 인식에 비해서
자연어 이해 능력과 원거리 음성 인식의 능력을 좀 더 더해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면 영화 허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넣어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아까도 잠깐 해봤는데 네네.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사람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죠. 막 잘 네. 지내냐고 했더니 그렇죠. 덕분에 뭐 이런 얘기 사실 사람이 하지 기계가 할 거라고 기대하기가 네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팅커벨이라고 하죠. 팅커벨 이렇게 또 말을 하면 반응했어. 반응을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건가요?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쓰는 건지 답변을 찾지 못했대요.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리아, 크리스탈, 팅커벨, 레베카 이 4가지의 이름으로 저희가 네.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 후 적절한 명령을 내리시면 그에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름도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게- 팅커벨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꾸실 수 대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문법 혹은 기계학습을 적용을 해서 언어 이해 기술이라는 걸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언어 이해 기술이 확보되면 저희가 학습하지 않았던 다른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적절하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큰 데이터를 확보하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저희가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팅커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찰스 다윈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했어요. 자신 있는 표정 어머. 자신 있죠? 이 명언 전문가인데요. 자신 있는 그러네요.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자신감이 생기도록. 팅커벨, 기분이 어때? 당신이 기분 좋으면 저도 좋고 기분 나쁘면 저도 나빠져요.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거 뭐 노래를 틀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노래를 틀어볼까요? 네네. 팅커벨, 멜론 탑백 틀어줘. 멜론 탑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리아 안녕. 안녕하세요. 배가 좀 출출하다면 간식으로 햇고구마 어때요? 광고도 이렇게 돼 있겠구나. 벌써부터 지금 우리한테 뭘 팔려고 고구마 하나 그러네요. 사고 싶게 만드네요. 지금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스피커랑 얘기하는 건데도 진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여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막 기다리는. 마치 얘가 진짜로 내 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스피커랑 대화하면 전혀 심심하지 않을 것 맞아. 같은데요. 근데 왜 이 중에 남자는 없죠? 제가 적절한 답변을 찾지 그렇구나. 너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누구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네. 페르소나라는 것은 이 누구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파악하게 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게 과연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라면 나이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타겟팅한 페르소나는 20대 중후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갖는 비서의 페르소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페르소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계속 여비서. 지금 오늘 누구라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어떤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지 김동영 연구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의 에코와 구글의 구글 홈 그리고 애플의 홈팟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것은 아마존의 에코입니다. Alexa, what's the weather today?
Right now in New York, it's 54 degrees with cloudy skies. Add pretzels to shopping list. Pretzels added to your shopping list.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 스피커의 약 70%가 이 에코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구글도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 홈을 출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구글은 어떤 아마존과 같은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집에 홈 서비스를 스마트화하는 데 이런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애플까지도 홈팟이라는 걸 출시해서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막 스피커 같은 이런 기능 있는 걸로 막 경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스피커로 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 즉 스마트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 양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시에 반응하고 정보를 다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로봇의 형태나 다른 형태보다는 스피커가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아마존이 이런 에코 스피커를 출시한 이유는 이 자체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스피커를 집 곳곳에 둠으로써 우리의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이 아마존 에코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송받아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아마존에 더 고객을 유치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구에는 11번가와 제휴를 해서 11번가의 MD분들이 하루에 추천하는 5가지 상품을 매일매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오늘의 추천 상품을 알려달라고 하면 상품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그리고 추천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아까도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너무 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추천에 막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쇼핑을 한다는 게 결제랑 연동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금융 서비스들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뭐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주 초기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물어보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을 등록해 놓으면 현재 대기인이 몇 명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유용하네요. 아예 다 바꿔지지 않았더라도 일부씩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 추후에는 맞춤 상품 추천이나 주식 추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스피커 모양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 정도로 그냥 디자인 면으로도 되게 우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피커들이 있으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김도영 연구원님, 지금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나 개발된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의 편리함과 관련된 것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인공지능은 사람과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등을 살펴서 이 사람의 피로도, 기분 등을 따져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거죠. 최근에 혼다가 뉴브이라는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 운전자의 표정이나 피로도에 따라서 수동 운전을 할 건지 자동 운전을 할 건지를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길로 갔더니 우리 운전자가 기분이 좋아하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서 최적 경로를 통해서 운전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교감형 인공지능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외에도 이제 수평적으로 넓어지는 인공지능의 발전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번역 서비스를 들 수가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인공지능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조금 느려요.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번역된 것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공지능에서도 조금 발전 속도가 늦은 경향은 있습니다. 인공지능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걱정하잖아요. 얘네가 우리가 모르는 말로 대화를 하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 챗봇끼리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대화를 하다가 시스템이 종료가 된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밥과 앨리스의 사례입니다. 페이스북의 챗봇을 밥과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듣는 은어를 개발해서 사람을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드렸는데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남성 우월주의적 발언들이 챗봇을 통해서 나와서 강제로 종료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이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례가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챗봇은 심지어 공산당을 비판하는 그 어떤 대화를 챗봇이 하는 바람에 바로 종료를 당한 챗봇도 처형을 당했나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료를 당했습니다. 네. 진짜. 좋은 데이터를 잘 받았어야 됐는데 뭔가 편향된 데이터들이 입력되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김노영 연구원님,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 세계의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다 이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완결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도 배웠고 3D 프린터도 배웠고 다양한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을 배웠지만 이것들은 모두 데이터를 모으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실시간화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듯이 그때그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바로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의 잉여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끝판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프닝 때 이 스피커가 대답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그냥 호기심에 우와 이런 신기하다 이런 게 있네 이런 반응이었다면은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이게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산업에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라는 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이런 거를 이제 만들면서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거를 내려고 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수준이 막 이렇게 오르겠는데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요. 그 한국에서 이제 AI가 어느 수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준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탑 수준에 비해서 저희 나라의 수준이 약 70% 정도 사실은 조금 더 뒤처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처음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 아주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와 내년에 새로 나오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저희 나라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형태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피커 형태로 생겼는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스피커가 아니라 다른 형태나 아니면 아예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가 앞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발전을 해나갈까요? 예, 누구의 뒤는 디바이스 확장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이제 IPTV 셋탑 박스에 누구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티맵이라는 길 안내 서비스 안에 누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이 이후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의 새로운 디바이스, AI 기반의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피커가 아닌 누구도 언젠가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기술이 더 발전되고 기술 개발을 더 잘할 수 있으려면은 지원 같은 게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이나 환경이 조성이 되면 좋을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가 잘 돼야 되고요.
이 잘 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학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이제 인식도 조금 고민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비판적인 생각들 혹은 지나친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하나가 등장했다고 해서 다른 뭐 일자리나 산업이 확 없어지고 이랬던 역사는 거의 없잖아요. 조금씩 일부 대체되는 이런 과정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더 좋은 서비스가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타 산업에서 많이 협업을 해주고 그런 약간 서로 함께 하는 경쟁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AI, 인공지능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구용 팀장님께서 직접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져와 주셔서 네. 저희가 시연도 해보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 마요. 근데 이런 거 진짜 하나 살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역시나 후식? 그렇죠. 후식이 빠지면 심심하죠. 네. 오늘 배운 인공지능 지식 중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골라 담아 모은 경제 브런치 후식 함께 보시죠.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AI, 인공지능 세상. AI,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뇌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지적 능력을 뜻합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얼굴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74연승을 거둔 인공지능 왓슨.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시리.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스피커의 형태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생활 정보를 얻고 음성으로 TV 등의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금융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인간을 위한 기술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역시 인공지능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을 정말 많이 변화시키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팀장님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아직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중한테는 낯선 기기입니다. 같이 말씀 나누면서 대중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서 좀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새 제품이 나오면 두 분께서 같이 시연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더 발전된 누구 나오면은 꼭 연락 주세요. 좋아요. 네, 오늘 김도현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미국 시장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러한 스피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게 있다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남자 비서가 아니라 그 순이, 영자 이런 도와드리기 어려운 일이네요. 한국식 이름을 가진 비서도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경제 브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